바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모습을 직접 올레길 걸어오고 많이 찾아오는데 바로 이 섬에 유배된 사람들에 가면 그 유대인과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서 오는 그의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자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의 감의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하는 것은 효과적인 재생과 시제곱을 증명하였습니다. 나비 다이어그램은 모순 문제의 구성요, 모순 해결과 관련된 주제들로서는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나비 다이어그램의 분석,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사업인터넷으로 여러 스마트 세상을 만들자 사업인터넷의 핵심적인 기술, 공신기술 테스트,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죠. 문화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이요. 이야기를 말하는 것 아닐까요? 스토리텔링은 창작자와 전달자, 참여자가 이야기를 통해 흥미로운 소통을 하는 과정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분야,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모나렌스 스토리텔링을 탐하다 강의에서는 스토리텔링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스토리텔링의 변화 과정과 유형, 구성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각 분야의 스토리텔링 경향과 소통 방식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또한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탐색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해녀가 바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모습을 직접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녀는 공기통, 즉 스쿠버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공기통을 매지 않고 자기 숨을 참아서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숨을 참고 물질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나 직업으로서 행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6년 11월 30일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까요?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제주 해녀의 역사, 그다음에 해녀들의 물질 작업의 성격, 그다음에 해녀 공동체의 모습, 또한 일본과 한국의 해녀들의 비교를 통해서 해녀들이 하고 있는 나자마업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해녀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해녀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의 강의를 맡은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해드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이라는 게 대강 짐작은 하시겠지만은 제주도의 이야기이고 제주도 유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관광지로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레길을 걸으러도 오고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아주 혹독한 유배지였습니다. 유배란 게 뭔지 아시죠? 예, 한양에서 멀리 추방을 보내던 형벌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유배인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바로 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의 강의는 그 유배인과 제주도 사람들의 얽혀진 이야기를 담은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제주도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맛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제주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사 김정희 아시죠? 우암 송시열 아시죠? 이런 분들과 제주도에 얽힌 이야기, 광해군 아시죠? 예, 이 광해군 같은 사람들과 제주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의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맛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정환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우리는 입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보편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대화를 뜻합니다. 뭐라고? 안 들려. 시끄러우니까 우리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하자.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잡음, 즉 노이즈라고 합니다. 잡음은 메시지를 왜곡시키거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완전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음, 신체적 장애, 선입견, 이해할 수 없는 용어 등 이러한 것은 메시지 전달에 방해 요인이 되어서 통신자가 의도했던 메시지의 의미를 수신자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 장소를 옮겼는데 다시 햇빛이 너무 따가울 수도 있고 기억 상실증으로 인해 지난 이야기를 기억할 수 없어 대화를 지속할 수 없으며 너무 사랑하여 상대의 감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정한 마음의 뜻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하나의 방해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수많은 방해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음악 소리, 눈부신 햇볕, 피곤함, 심리적 갈등 관계 등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해서 의미 공유를 실패하게 하는 경우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방해 요인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방해 요인들을 많이 알면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찾아 해결 또는 방해 요소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 또는 갈등, 파경 등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파경에 이르는 인간관계에서 효과적인 대화 기법을 통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욱 돈독한 사이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주장과 경청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습득하는 것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이버 공간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사이버 언어 사용과 호감 가는 인상 형성은 커뮤니케이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현정석 교수입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무표의 교과목으로서 혁신을 위한 모순 해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많은 혁신적인 사례들이 모순을 해결하였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피스톤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엔진 실린더가 뜨겁고 피스톤을 내리기 위해서는 엔진 실린더가 차가워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술과 문학 그리고 논리학에서도 모순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와 방법론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수학과 물리학 등의 자연과학에서는 어느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 기류법의 모순을 즐겨 썼습니다. 이 강좌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사례들을 모순 해결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증명하였습니다. 피타고라스보다 1000년 정도 일찍 고대 이집트와 중국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3, 4, 5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타고라스의 수를 3, 4, 5 같이 개별적인 수로 파악했지 기호를 이용하여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증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 기호를 도입하면 문제의 핵심을 간결하게 나타내어 쉽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시행착오 없이 일반화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기호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가능성을 줄여 일상 언어의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모순 문제 해결의 일반화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논리 기호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당사학형이 정원 명제를 2차원으로 분석하는 데 반해 이 강좌의 나비 다이어그램은 딜레마 모순 문제를 3차원으로 분석합니다. 나비 다이어그램은 모순 문제의 구성 요소 6개를 모두 표현하고 있어서 공학적인 발명 문제뿐만 아니라 논리학의 딜레마, 거짓말쟁이 역설, 수학과 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창의적인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기류법, 도덕 철학의 도덕 딜레마, 미술과 문학의 모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모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유형별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학습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하는 브레인스토밍과 달리 이 강좌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방법을 학습하기에 문제 해결이 빨라집니다. 모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이 있고 모순 해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모순 문제의 구조를 알고 문제 유형을 알면 풀어야 할 문제 범위가 좁아져 그만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혁신의 열쇠는 모순 해결에 있습니다. 이 강좌를 수강하면 좋은 학습자들은 독창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내야 하는 기업 실무자,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문제 민감성을 키우고 싶은 혁신가, 창의적 문제 해결 또는 발명 문제 해결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순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 전문가, 시험 면접과 대입 논술에서 딜레마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 스토리텔링에서 모순 주제를 정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로 스토리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는 문학 작가, 아리키메데스, 갈릴레이, 파스테르 등 교과서에 나오는 혁신 사례를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모순 개념 소개와 기능 분석, 문제 현장의 자원을 이용하는 원리, 모순 문제 분석을 위한 나비 다이어그램, 조건 명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순 해결 방법으로서는 시간 차원, 도구 차원, 전체와 부분 차원, 세분화, 최적점 선택, 유해작용 제거, 도구 변경, 전화위복 창의성을 설명합니다. 모순 해결과 관련된 주제들로서는 거짓말쟁이 역설에 대한 나비 다이어그램의 분석, 거짓말쟁이 역설을 이용하여 수학의 한계를 증명한 gödel의 불안정성 정리, 기류법을 이용한 창의적인 연구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를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좌에서는 데이터 분석보다는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요리 방법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요리 도구를 잘 다루어 요리 재료를 제대로 손질하는 것입니다. 본 강좌에서는 요리 도구에 빗댈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하여 다룹니다.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하여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언어들인 SQL과 R과 파이썬을 본 강좌에서 모두 다룹니다. SQL은 쉬운 문법 때문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R과 파이썬은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도구로서 쌍벽을 이루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SQL은 R과 파이썬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SQL과 R과 파이썬을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특히 원시 데이터에 해당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SQL, R, 파이썬 각각의 언어로 가공 처리해 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SQL, R, 파이썬 각각의 장단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적합한 분석 도구,
또는 분석 도구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유비쿼터스와 의사결정이라는 수업을 담당하게 될 저희대학교 김민철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유비쿼터스와 의사결정이라는 콘텐츠로 만나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자, 본 수업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이 주는 시사점을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본 수업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디지털 경제에서 출발을 하고 그 디지털 경제의 요소인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디지털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어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중심 기기 내지 컨트롤러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기로 활용이 되고 의사결정은 0과 1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0과 1은 공간과 시간으로 설명이 되고 그 0과 1은 컴퓨터의 기용이 된 거죠. 여기서 흥미롭게도 0과 1은 중국 고전 철학인 주역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에서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양자역학은 양자 컴퓨팅의 생성 근원이 된 거죠. 이제 그 양자 컴퓨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을 확산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시스템적인 개념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지혜는 미래와 깊은 생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강의 목표와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제시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수업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개념이 의미하는 참된 가치를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느끼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 불행하지 않은, 즉 행복한 인생을 즐겼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is course on Special Interest Tourism Marketing. As mentioned in the definition of marketing, marketing is a sequential. That haven't done it before. A lot of times, if they've done pal sports before, anything. Our personal details. A marketing orientation centers on satisfying the customer's needs and wants as the company's first priority.
안녕하세요. 사물 인터넷으로 여는 스마트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현실 세계, 실제 사이버 세상을 연결하여 세상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링, 스마트 팜, 이와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이러한 스마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물 인터넷의 핵심적인 기술, 통신 기술, 센스 기술, 그 다음에 디바이스 기술, 플랫폼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이 과목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가 35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꼭지를 잡니다.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반응이 생기고 자발호흡과 순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더불어서 심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은 아주 그 에메랄드빛의 아름다운 별입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바다는 전체 표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람은 육지에 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바다를 오랫동안 이용해 온 반면에 그 바다에 대한 이해는 그 다른 육상 생태계에 비해서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비교적 알기 쉽게 해양의 생태나 수산, 그리고 우리 인과의 역사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해양생명과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와 같이 해양의 생명체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